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레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증권. 네, 안녕하십니까. 유안타증권에서 금융 담당하고 있는 정태준입니다. 오늘 카카오뱅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지금 공모가 상단 39,000원, 공모가 하단 33,000원 해서 이제 IPO 시가총액 15조에서 18조 정도 잡혀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PBR 3.1배에서 3.7배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보는 관점은 이 회사가 지금 플랫폼이라는 특성 하에서 밸류를 많이 받고 있지만 사실 플랫폼이기 전에 은행이다라는 관점에서 좀 이렇게 적어봤고요. 가장 키포인트는 은행이다라는 건데 은행은 제조업으로 비교를 하면 자본은 캡하고 그 다음에 대출 성장은 가동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가 비대면 영업으로 혁신적인 영업 방식을 써서 고객이 단기간에 크게 늘어나는 것은 분명히 사실인데 그거는 이제 가동률을 빨리 올리는 그런 조치였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사실 이제 은행업은 그 자본의 이제 대출 한도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예대 비즈니스를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은 한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국내 규제 환경에서 현재의 GDP 성장률을 가진 한국 시장에서 영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당장에 상장할 때 끌어들였던 자본을 하루아침에 다 대출로 전환을 한다라고 해도 최대 ROE는 10%입니다. 10%짜리에다가 이제 금융업이라는 관점 하에서 10%짜리에다가 PBR 3배에서 4배 주기에는 사실 부담스럽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이게 자본을 정말 공격적으로 성장을 시켜서 혹은 아니면 그런 자본 비즈니스에서 벗어나서 은행이 아닌 비은행 비즈니스를 정말 확대를 해서 ROE를 30% 40%까지 띄워낸다라고 하면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겠지만 사실 이제 비은행 자회사 뭐 카카오증권이라든지 카카오보험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카카오페이가 가져왔고 카카오뱅크는 뒤에 이제 자료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영업 수익 내에서 비이자 이익이 마이너스입니다. 이자 이익이 100%인 회사고요. 그렇다 보니까 은행에서 벗어나지 않는 모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인터넷 전문이라는 거에 대해서 밸류를 얼마나 줘야 되는가에 대한 과거 사례로 키움증권을 들 수가 있는데 키움증권이 인터넷 전문 증권으로 나와서 PBR 3배에서 4배를 받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키움증권 ROE는 30%에서 40%였고요. 그런데 카카오뱅크가 정말 30%에서 40%의 ROE를 가져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밸류가 좀 과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밸류가 나온 과정을 보려고 하면 비교 회사의 산정이 중요한데 비교 회사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따라가 보면 해외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이건 이제 좀 설명하는 과정이 길 것 같은데 1단계에서는 산업의 유사성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은행이 690개, 그 다음에 나머지 증권사, 그 다음에 결제 서비스, 그리고 하나는 이제 모기지 금융이라고 해서 대출을 그 중개해주는 플랫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이제 은행이 압도적으로 한 70% 정도가 선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각 산업에서 하나씩 선정이 되다 보니까 사실 사업의 유사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과정으로는 그 시가총액 사이즈랑 자본의 사이즈를 규정을 하는 게 있는데 자본 5억 달러 이상, 그 다음에 시가총액 10억 달러 이상의 그 기업들로만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이 5억 달러와 10억 달러의 근거는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하면 자본이 5조 원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시가총액도 프리-IPO 홍콩에서 들어왔었던 그 주당 24,531원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이 10조 원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점으로 삼은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그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자본이 10억 달러 미만인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PBR 한 배를 넘지 않으면 포함이 안 되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PBR이 전반적으로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영업수익이 3년 연평균 성장률이 15%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거는 이제 뭐 카카오뱅크가 훨씬 성장을 많이 높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4단계인데 4단계에서는 온라인하고 모바일로 영업을 하는 회사들, 그 다음에 B2C 금융을 하는 회사들만 남겼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수많은 은행들이 다 떨어져 나왔고 사실 선정이 된 그 TCS라는 러시아 은행 같은 경우에는 순이자 마진이 15%에서 20%가 나오고 ROE가 그래서 한 30%에서 40% 나오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런 회사가 그 4단계에서 남아 있었던 그 은행들 중에서
가장 PBR이 높은 회사였고요. 8.0배였고 다른 회사들은 평균하면 1.5배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전통 비즈니스를 하는 은행들은 전부 다 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른 산업들 증권사라든지 아니면 뭐 결제 서비스라든지 그 모기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그 남아있는 회사들 중에서 가장 높거나 두 번째로 높은 밸류의 회사들을 피어로 잡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평균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뜬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당사가 제시하는 그 적정 비교 기업은 국내 대형 은행들 KB금융, 그다음에 신한지주, 하나금융, 우리금융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회사들이 정말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카카오뱅크가 영위하는 사업하고 동일한 비즈니스를 합니다. 사업의 유사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비교 회사로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회사들하고 대비해서 지금 공모가 상하단의 밸류를 비교를 해보면 최소 7배에서 최대 12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은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향후 마주하게 될 부담 요인으로는 여신 점유율에 대한 기대가 꺼지는 거를 가장 크게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신용자 대출에 따른 확대에 따른 ROE 하락을 보고 있는데 그 여신 점유율에 관한 기대라고 하면 이제 카카오뱅크가 장외가가 지금 KB금융보다 높은 뭐 한 30조에서 40조 정도 받고 있는데 그거의 맥락은 카카오뱅크가 혁신을 통해서 빠르게 성장을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대출 시장을 다 쓸어와서 1위가 될 것이다 라는 가정이 깔려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카카오뱅크랑 실제로 뭐 애널리스트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 국내 1위 은행이라고 하는 게 여신 점유율 1위가 아니라 고객수 1위다 이거를 타겟을 하고 있고 여신 점유율 1위가 아니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그 지금 이렇게 시중은행들보다 훨씬 많이 받는 밸류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KB 수준으로 그러니까 국민은행 수준으로 가계대출을 끌어올리려면 자본이 한 15조 원은 돼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상장을 해서 5조 원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레벨까지 자본이 올라간다고 하면 일단 ROE 10%로 한 10년에서 15년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배당도 한 번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ROE 같은 경우에는 저신용자 대출을 확대를 하면 떨어질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저신용자 대출이라고 하면 이제 5%에서 15%대의 대출 금리를 가진 차주들이 지금 공백이 생겨 있습니다. 보통 은행들은 이 섹터, 이 부분이 대손 비용률이 높아서 취급을 잘 안 하고 저축은행들은 이 부분이 금리가 낮아서 취급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도 저축은행에도 사실 ROE가 떨어지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안 하고 있었는데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을 하게 된 계기 자체가 이 부분의 금리 단층을 메꿔라.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중금리 대출 혹은 저신용자 대출을 많이 해줘라라는 취지로 발족을 해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카카오뱅크가 지난 4년간 누적으로 봤을 때 그 저신용자 대출의 비중이 10%밖에 안 되고 그게 이제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25%입니다. 그래서 그거 대비해서 현저히 낮은 상황이고 사실 이 부분에서 ROE가 높았다라고 하면 당국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았을 때 문제를 삼기 전에부터 이미 다 채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일단 ROE 높은 고신용자 위주로 비즈니스를 했다라는 거고 이제 당국이 최근에 이걸 가지고 다시 문제를 삼아서 기존에 제출했었던 계획대로 30%까지 늘려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늘리다 보면 ROE는 필연적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 KB 수준의 자본에 도달하는 그 소요 기간은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상장을 한 다음에 이런 그 여신 점유율에 대한 실망감, 그 다음에 ROE 하락에 대한 실망감이 좀 주가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T레이더.